있잖아요. 뭐 태권도는 태권도끼리 놀고 유도는 유도끼리 놀았는데 이제 종목을 안 가리고 다 같이 모여서 붙어보자가 UFC잖아요. 영성 자기개발 분야에 드디어 명리가 출신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지금 베스트셀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명리학의 대중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이제 명리, 뭐 관상 이런 운명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그 해빙이라는 책은 운명학적, 그러니까 뭐 사주명리학적 색채를 많이 뺐고 일반인들도 봐서 되게 교훈적, 인문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분이 그 해빙이라는 책 말고도 그 앞전에 한 두세 권 정도의 책을 더 썼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기자분이 같이 책을 같이 써주면서 이제 이 히트를 같이 친 케이스죠. 그 이서윤 씨, 그분이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되실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 명리학계가 이제 메이저로 올라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뭐 귀신 무당하고 이제 같이 취급받던 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죠. 해빙은 좀 쉽게 썼죠. 쉽게 썼죠. 근데 이제 대체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내용 느낌 같은데 그거 역시도 그 내용 다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내용이 딱 와닿는 게 그냥 좋은 내용인갑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소망을 바라면 이루어지는 갑다라는 건데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파수 진동수가 올라가면 그 주파수 진동수에 있는 정보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주파수 진동수하고 너무 괴리가 많으면 아무리 들어도 좋은지를 모르겠더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로 만든 명품 음식이 있는데 된장만 먹던 사람은 치즈로 만든 것 다 그냥 똥냄새 나. 그냥 아우 뭐야 왜 된장 냄새 나. 근데 이제 치즈에 어느 정도 맛을 들인 사람은 이제 치즈 맛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이게 많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저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저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진동수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와도 못 알아봐요. 와도 아우 찌질한 남자, 아우 무슨 패기도 없어, 아우 돈도 없는 것 같아. 너 꺼져.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진짜야.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사주와 상담을 하시는데 정답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당신 레벨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답을 원하지 않죠. 몇 월 며칠 어디에 가 무슨 일수 짓고 보면 나한테 얼마 내고 구술하면 무슨 남자 온다 보통 이런 손쉬운 방법을 찾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이게 참. 근데 이 행운사용법은 한국 사람이 쓴 책이라 한국말로 썼기 때문에 좀 편해요. 외국 번역 서적들이 좀 번역 과정에서 더 어려워지죠.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얘기 나눠서 서로 행운의 에너지를 나누면 좋겠죠. 안달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안달.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잠깐 해드렸을 텐데 이 행운의 원리, 시크릿의 원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3% 미만이더라. 그러면 하나만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 방법을 썼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다 그 방법을 썼단 말이죠.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긍정의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감사 제깍제깍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근데 반드시 안 될 사람들은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어차피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일종의 자기 한계 긋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내가 안 되는데 니라고 될 줄 알아. 뭐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인 에너지 방출이죠. 근데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사주 명리 처음 강의를 할 때 작은 나가 큰 나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죠. 사주 전체의 에너지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나타내주는 에너지이면서 나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랬죠. 그럼 뭐야? 내가 나 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 거잖아. 내가 나 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 거잖아. 세상 탓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세상을 바꾸려면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서로 연동돼 있으니까.
나하고 세상은 서로 하나로 연동돼 있으니까 나를 확 확장시킨 게 세상이고 이 세상을 확 압축한 게 나고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우울증이 있어 내 안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내가 그 우울증이 도발해서 막 너무너무 우울해져 그러다가 또 어떤 조건이 발동하면 또 활발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엄청 우울했다가 어떨 때 보면 엄청 활발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현재 내면의 모습이야 현재 직접된 그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도 어떤 곳에 가면 막 흥청망청 신나게 놀고 기쁘고 재밌는 사회인데 어떤 곳에 가면 막 우울하고 사람들이 비참해 있고 막 병들어 있고 다 망가져 있고 그런 극단적인 요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그게 내 마음 속에서도 나타나더라 뭐 이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와 싸운다 이거는 내가 세상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저주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과 내가 한 몸이야. 내 세상과 내가 같아.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싸웠으면 나는 나와 싸운 거고 내가 누군가를 욕했으면 나는 나를 욕한 거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으면 에이, 설마 누가 알겠어? 나 혼자 저주했는데 에이 씹새끼 뭔 새끼 왜 이렇게 저주를 했어? 그러면 뭐 우주가 듣던 말 우주가 다 들은 거야 한마디로 그게 나한테 욕한 거야. 나한테 욕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려고 내 몸에 자해한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대체로 세상과 싸우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세상도 나보고 싸우자라고 한다. 내가 세상과 싸우자라고 했더니 세상도 나하고 싸우자라고 하더라. 내가 세상에다가 보이지 않게 베풀었더니 세상도 나한테 보이지 않게 베풀더라. 알게 모르게 나한테 행운이 다가오더라. 같은 요소인 거죠. 이 중간에 인터벌이 있어서 갑자기 내가 마음을 고쳐서 성인군자가 됐어. 성인군자 3일 차인데 아무 반응도 안 나타나. 계속 세상은 썩었어. 성인군자 3개월 차인데도 계속 안 나타나. 뭐 그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짜장면 500그릇 주문해놨어. 500그릇 취소. 저 짬뽕 주세요. 그러면 바로 짬뽕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짜장면 500그릇 받고 501번째부터 짬뽕 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짬뽕 올라면 그냥 짜장면 그냥 계속 짜장면이나 줘. 그럼 평생 짜장면만 오는 거고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요소다. 내가 세상과 싸우면 세상은 나하고 싸운다. 내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증오하면 점차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게 되더라.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사람들도 나를 오해하더라. 지나가는 강아지 발로 뻥 차면 나도 종종 영문도 모르는 사람한테 엉덩이를 뻥뻥 채이는 일들이 나타나서 또 화가 나가지고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또 강아지 뻥 찼더니 또 어느 날 또 누가 내 엉덩이를 빵 하고 도대체 영문도 알 수 없는 이 피해를 내가 왜 겪어야 하나요? 뭐 다 연결돼 있더라 같은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자, 사주 명리학은 그런 원리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의 얘기를 하면서 목나라 3개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목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목나라에 대한 물상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임목나라, 묘목나라, 진토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목나라의 전체적인 틀은 뭔가 새롭게 일어나는 일종의 나라로 치자면 신흥 개발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목나라는 신흥 개발국. 화나라는 뭘까? 화나라는 중심에 서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고 금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제 중심지 경험해 보고 이제 뭔가 이 거품 빼고 뭔가 압축할 거 압축해서 뭔가 결실을 이룬 나라. 그러면은 이걸 문명이라고 표현하다면은 인묘지인 목나라는 문명이 막 시작되고 있는 나라, 새로운 것들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 사오미나라는 문명이 전성기에 이른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 이 신유술 나라는 거품을 빼고 이제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아서 함축, 결실, 수확을 거둔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은 해자축 나라는 꼭 뭐 아틀란티스, 바다에 잠긴 아틀란티스 꼭 뭐 이런 약간 느낌이죠. 자, 이제 휴지기를 갖고 이제 금의 에너지를 더욱더 수의 에너지로 압축시켜서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키우는 나라. 나쁘게 말하면 망한 나라, 뭐 어둠의 나라, 숨겨진 나라, 뭐 이런 잠재력은 있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나라. 또 다른 측면, 이게 이제 비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걸 만약에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으로 비유하게 되면 목화는 물질 문명이라고 보면 되고 금수는 정신 문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화나라는 물질 문명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나라, 그다음 수나라는 정신 문명이 깊숙한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분의 사주를 열어봤는데 지지 4개의 분포 중에 4개가 죄다 해자축 뭐 이렇게 돼 있다. 또는 신해자축 또는 금수 에너지로 지지가 모조리 몰빵돼 있으면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가을과 겨울의 계절, 물질 문명보다는 정신 문명이 더 발달하는 것, 대외적 활동보다는 내적 활동이 발달한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뭐 이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2등분을 해서 사주의 전반부인 연월은 금수 에너지로 가득하고 일실은 목화 에너지로 가득하면 인생 전반부에는 모든 걸 압축하고 함축하고 집어넣고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는 세상을 살고 인생 중반 정도부터는 다시 펼치고 드러내고 활동하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에 그래서 지지의 해자축 금수 기운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정신적 개발에 좀 더 유리하신 구조다. 정신적 구조. 사오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물질적 구조나 드러내는 구조에 좀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엊그저께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화에너지가 되게 많으신 분이신데 이제 신금일주에 화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관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여성분이신데 대운이 해자축 대운을 20대부터 해자축 게다가 뭐 임자 개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해자축 대운을 겪어버리니까 관성을 사주 원국에 화려한 화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명예를 불꽃처럼 드러내서 세속적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시대의 에너지, 시절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운에서 수기운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이게 뭔 소리야. 야, 너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얌전히 찌그러져서 저 얌전히 겸손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내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돌 맞고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돌 맞고 그래서 지금 직업이 어머니가 하시는 페인트 일 따라서 지금 그 온몸 다 방독 마스크 쓰고 페인트 일을 하고 계셔. 개운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만약에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연예인을 하겠다. 그러면 연예인 방송 뜨자마자 바로 악플. 걔 고등학교 때 학폭이었대요. 뭐 이런 등등이 너 자꾸 찌그러져 있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세운이 해자축이죠. 세운이 해자축이죠. 화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경거망동 하지 마시오라고 지금 하는 운이다. 화를 마구 드러내다가는 탱 하고 맞는 수가 생기다. 그러면 벤츠를 타고 다녔으면은 좀 소나타를 타든가 아니면 벤츠를 매일 타고 다녔으면 며칠은 지하철을 좀 타고 가든가 높은 관직에 있으면은 직원 식당에 가서 밥도 좀 같이 먹든가 이렇게 해야지 갑질했다가는 탱 하고 날아가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금수 기운에 인성적 공부나 정신적 공부를 하면 되게 잘 되죠. 사회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금수 기운, 올해 경자, 내년 신축 다 금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금수니까 수가 지금 계속해서 수 에너지가 지금 금에 의해서 생을 받아서 충전되고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가지고 야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저 집안에 얌전히 있어. 야 저 책이나 좀 봐. 나가서 축제 같은 거 하면 축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저 여행 좀 관광 좀 다니고 야 그딴 거 하지 마. 라고 꼭 이제 그런 모습에 전지구적으로 꼭 통행금지 떨어진 듯한 느낌. 이럴 때 인성적 공부를 하면 괜찮다 같은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임묘진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상에 대한 얘기를 같이 섞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묘진 나라 안에 있는 지장간 얘기 들었고요. 지장간송 기타 치고 배우는 건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자, 인나라는 목나라의 시작. 자, 패기가 있는 나라. 목나라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목나라에 머물지 않고 화나라까지 달려갈 거예요. 라는 게 인목의 특징이에요. 근데 인목이 이제 머리가 커서 묘목이 되면 아유 뭐 화나라야. 나 그냥 인목나라에 나 이 목나라의 중심지로 그냥 있을래. 같은 느낌 같은 거죠. 꼭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을래요 해가지고 막 수도를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수도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런데 적당히 절이나 종교단체에서 내 자리가 좋아지고 입지가 좋아지니까 아,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나 그냥 여기 눌러 살래. 나 그냥 여기다 눌러 살래. 꼭 이런 느낌이 왕지에 앉은 느낌 같은 거죠. 왕지에 앉아 있다 보니 이제 그 다음 기운인 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다음 기운으로 밀려가야 되는 기운 같은 거죠. 자, 생지는 그래서 패기가 있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 투캅스라고 하는 경찰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의리의리 하시는 분하고 안성기 씨 두 분이 나와서 안성기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찰. 그 다음에 그 의리의리 하시는 분이 이름이 뭐죠? 김보성인가요? 김보성 씨는 열혈 막 경찰 돼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범죄를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열혈 청년. 그 열혈 청년 경찰이 임목. 달고 달아서 야 그냥 자리 보존이나 잘해. 뭘 다 잡으려 그래. 적당히 잡어. 뭐 이게 묘목. 하지만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 그래서 왕지 계열들은 그 분야의 정점에 오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신살로는 보통 도화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오, 모, 유 있으면 도화예요, 아니에요 따질 필요 없이 자, 오, 모, 유가 있으면 어느 한 분야의 정점에 올라서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또 도화라고도 펼치는 겁니다.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야, 겸손하게 살아야지. 왜 자기가 잘났다는 걸 자랑하고 다녀? 그래서 거기다가 에이, 도화살 나빠요 라는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명리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좋아요, 나빠요 표현은 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대지 마시오라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좌우묘는 나쁜 거고, 또 그 어떤 뭔가를 시작했으면 그 분야의 정점에 중심에 올라야지 라는 분야에서 입장에서 보면 인신사해는 저 시작만 하다 저 멈추는 것들, 아유 저 병신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자가 잘난 거 되게 꼴도 보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꼰대 남자 입장에서는 잘난 여자의 사주를 잘난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에이 팔자 센 년, 에이 남자복 없는 년, 에이 가업을 이을 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관점이 꼰대 관점이잖아. 그것도 지독한 남존여비적 사상의 꼰대 관점이잖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딱 환생을 하려고 하는데 옥황상제가 나를 붙잡고 물었어. 내 너한테 선택권을 주마. 너가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선택권을 주마. 어떻게 내려가서 결혼해서 살 때 어떻게 남편이 돈 잘 벌고 너는 그 밑에 있을래? 아니면 네가 남편보다 돈 더 잘 벌래? 그럼 여러분 주로 뭐 선택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땐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나 편히 살래요를 희망하시는 수동적인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잘 벌면 되지. 내가 뭐하러 돈 잘 버는 남편한테 돈 달라고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돼. 내가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는 능동적인 여성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죠. 요즘엔 주로 능동적인 여성분들이 더 많아져. 내가 남편보다 더 잘 벌지 뭐. 그럼 둘 중에 하나, 둘 다 같이 잘 벌면 안 되나요? 알았어, 둘 다 같이 잘 버는데 근데 누가 더 잘 벌래? 제가 더 잘 벌래요. 해가지고 온 분들이 지금 남편보다 돈 더 잘 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는 남편은 집에서 술 먹고 놀고 있고 여자분이 돈 벌고 계시는 케이스들. 본인이 다 선택한 거야. 자,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명리계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은 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모조리 다 상대적이다. 도시락 폭탄 던진 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훌륭한 일이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즘이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니까. 자, 임목에 대한 물상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목나라에서도 역시 목나라를 시작하는 임목. 임목나라, 동물로는 호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스러운 방식으로 그 명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임목하면 그냥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띠 누구를 만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임목이라는 에너지에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상징 부호가 붙은 거는 그만큼 임목의 파워성이 강하다. 물에서 유를 만들다. 땅을 뚫고 새싹이 튀어오르다. 아스팔트를 뚫고 새싹이 튀어오르다. 그래서 임목은 밑작업, 사전 작업,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보통 임목으로 보고요. 땅 뚫고 올라온 다음의 과정은 묘목으로 봐요. 일단 콘크리트 뚫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퍼져서 확장 같은 거죠. 그래서 임목은 주로 밑작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으로 구분을 할 때도 인시라고 보통 표현을 할 때, 인시가 몇 시냐면 새벽 3시 30, 한국 기준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이 한국 기준으로 인시예요. 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인시예요. 그러면 인시는
병화가 장생을 하고 뭐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시기인데 시기적으로는 새벽 3시야. 그러면 딱 자다가 깼는데 3시 20분이야. 인시다. 일어나야지.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잖아. 인시다. 더 자야지. 진시까지 잘 거야.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엄청나게 부지런한 인간들. 그 다음에 낮이 오기 전에 미리 사전 미리 준비해 놓으려는 사람들.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인묘진인데 그 아침을 여는 사람들 인묘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인시다. 그래서 이런 독한 놈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네. 그래서 호랑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지에 인목이 많으면 파워풀하다. 그 사주에 아주 파워 있는 창의적, 파워 있는 정신력, 파워 있는 생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벽 3시부터 5시 또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을 인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요. 김밥 천국에서 새벽에 김밥 싸시는 분들. 저희 집이 늘 북한산 밑에 있었어요. 북한산 밑에 있는데 북한산에 등산을 가는 분들이 김밥 천국에다가 김밥 200개, 김밥 100개 뭐 이렇게 주문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벽 6, 7시에 해 뜨자마자 막 출발들을 하시는데 그 전에 김밥 200개 쌀려면 도대체 몇 시부터 김밥 싸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새벽 2시, 어떤 분들은 새벽 3시. 그래서 보통 새벽 3, 4시가 김밥 천국의 단체 주문 김밥 싸는 시간이에요. 그럼 단체 주문 김밥 싸는 시간이라는 뜻은 아침이 오기 전까지 사전 준비 깔아놔야 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임목하면은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미리 떨어진 공수부대 뭐 이런 식으로 본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적진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먼저 전투 벌이고 있는 애들. 자, 사전 준비하는 사람. 기획력 강하다.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임목은 창의성의 글자. 그리고 뭔가를 강하게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 글자. 그래서 사주에 간목이나 임목이 있으면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정신이 강하다. 2개 붙어 있으면 아다리 맞춰서 갑인 뭐 이런 거. 2개 떨어져 있으면 한 템포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호랑이의 물상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좀 읽어 드릴게요. 자, 호랑이 아침 어흥 소리가 멀리 간다. 자, 우리 왔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찢어서 올라온다. 이게 새싹이 아스팔트 뚫고 올라온다. 땅을 뚫고 올라온다. 강한 추진력이 있다. 물에서 유를 만드는 강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주에 임목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겠군. 2개 있어요. 확실하게 하겠군. 3개 있어요. 미친 듯이 하겠군. 이렇게 내 남편이 임목이 3개 있어요. 그럼 뭔가를 계속 미친 듯이 벌리겠군. 자, 이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관성이면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래. 이 분야에서 뭔가 시작해볼래. 이 분야에서 뭔가 최고해. 그게 재성이면 요걸로 한번 돈 벌어볼래. 저걸로 한번 돈 벌어볼래.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보통 다 최초야. 그래서 임목이나 간목이 있으면은 평생 살면서 최초의 선발대 누구 이런 얘기 들어본다. 그러면 갑인목 있으면 에베레스트에 처음 올라가고 싶어요. 남들 다 올라갔다고? 에이, 그래 에베레스트 안 올라가. 남들 안 올라간 데가 어디지? 그 산 내가 올라갈래. 이런 거 같은 거에 관심이 있다. 최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거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실속보다 기적. 묘목은 이제 실속. 묘목서부터 실속을 따지고. 자, 잘 자란다. 물상적으로는 어린이, 유아, 의류. 이제 어린이, 유아라는 말은 순수한 에너지다라는 뜻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갑인목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어린애다, 애다, 애가 뭘 알아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막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소리만 들으면 막 기분이 막 나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꼭 보면 사주에 꼭 갑인목 없는 사람들이 자, 의료, 사각, 아삭거리다. 뭐 이런 건 그냥 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과일, 신선한 거, 새싹, 기르는 행위. 그래서 지지에 임묘진 이런 글자가 국을 이루다. 2개, 3개가 모여서 막 세력을 만들었다. 또 여러 개 뭉치면 국을 이루다. 세력을 만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보통 기르는 행위에도 관련돼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금융계통에서 신입들을 키우는 사람, 또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교육성 강해요. 그래서 갑인목 에너지가 교육성이 강합니다. 역마,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했더라. 무역, 통신, 드러내다, 광고 간판, 표구, 화랑, 전시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기념품, 뭔가를 세우다. 거기 누가 가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최초로 뭔가를 했어요. 오르다. 그래서 목 에너지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후퇴 갑인목들은 후퇴란 없다. 우리는 전진이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토목, 설계, 건축 요 정도에도 많이 쓰여요. 토목, 설계, 건축. 그래서 뭔가를 새로 짓는 사람, 뭔가를 새로 만드는 사람, 뭐 신규 사업 추진하는 사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야를 키우는 사람, 이렇게 뭔가 어느 분야에서 뭔가를 새롭게 키우다. 토목건축, 이게 토에너지 많으면서 갑인목 있으면은 토목건축 세우고 부시고 하는 일 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물상적으로 또 더 있죠. 뭐 여관, 호텔, 주로 새벽 계열 글자들이 이게 밤 글자와 새벽 글자, 그러면 이제 술, 해, 자, 축, 인, 얘네들이 주로 밤 글자들이거든요. 술, 해, 자, 축, 인. 묘부터는 이제 슬슬 해가 뜨죠. 원래 인은 해 안 뜬 시간이에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이런 밤 글자들이 많은 게 여관, 호텔, 뭐 야식. 그래서 원래 뭐 해인 이러고 있으면 야식 장사, 포장마차, 새벽에서 그 영화도 그 영화 있죠. 황혼에서 새벽까지. 뭐 좀비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딱 해지기 시작하면서 해 뜨기 전까지 뱀파이어들이 날뛰는데 거기서 막 활격을 벌이는 영화거든요. 제사주가 딱 황혼에서 새벽까지 글자거든요. 여기 해시부터 술시를 거쳐 인시까지. 이게 저는 남 잠자고 있는 시간의 글자들만 저는 다 가지고 있고, 뭐 낮 시간 글자가 없어.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뭐 사전 준비하기, 뭐 철학과 사상을 공부하기, 사람들의 정신적인 일을 하기 같은 거죠.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걸 하나의 사람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프랙탈, 확장하면 세계, 줄이면 나. 그러면 우리 이 지구별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 직업도 낮 시간에 활동하는 직업이 있고 밤 시간에 활동하는 직업이 있겠죠. 우리 사람이 밤에 잠을 자.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휴식과 힐링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기 위함이야. 하지만 밤에 잘 때도 우리는 꿈꾸고 있어. 밤에 잘 때도 꿈꾸고 있고 새벽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조용히 정신과 사색,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아침에 뭐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지지에 술, 해, 자축, 인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주로 사람으로 치면 밤이나 새벽에 일하는 활동 작용을 하는 쇠포들이라고 보면 돼, 그분들은. 그럼 뭐 묘, 진, 사, 오.